여러분, 피카소가 어떻게 3만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노년이 된 피카소가 스페인의 한 카페에 앉아 냅킨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낙서에 지나지 않아 보였지만 얼룩진 냅킨 위 그림은 분명 피카소의 작품이었겠죠. 한평생 그의 그림에 붙여지는 입체파 같은 이름의 작품 말이죠. 커피를 다 마신 피카소가 일어나 냅킨을 버리려 하자 옆자리에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 냅킨 제가 가져도 될까요? 사례는 해드리겠습니다. 피카소는 여인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물론이죠. 2만 달러입니다. 뭐라고요? 그리는데 2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아니요. 40년 넘게 걸렸습니다.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자신보다 잘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에서 더 많은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4월에 만나보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 따뜻한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최소한의 이슈. 갓생 한번 살아보실까요? 영희 씨, 갓생 살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왠지 모르게 영희 씨는 이 단어와 친할 것 같은데 혹시 갓생 살고 계신가요? 예, 요즘 갓생 살기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제가 요 며칠 갓생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갓생 살기입니다. 저는 처음 요 단어 들었을 때 갓생? 아, 갓 태어난 아기의 삶인가? 부럽다 했어요. 네. 영어의 갓과 한자 생의 합성어로 작더라도 하루하루를 부지런하게 의미 있게 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삶이나 그러한 일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죠. 네. 그리고 이런 갓생을 사는 사람을 갓생러라고 하는데요. 거대한 목표와 큰 성취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자 한 데서 왔다는데 약간 소확행 이런 느낌도 들지 않나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갓생이 왜 요즘 트렌드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이게 트렌드이었거나 이미 지나가고 있는 트렌드였어도 이런 삶을 왜 꿈꾸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좀 궁금한데 조금 심각하게 보자 그러면 약간의 강박증을 야기하는 세상, 사회 풍조 때문에 힘겨워하는 세대들의 어찌할 수 없는 선택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 나의 하루를 내가 신이 되어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산다. 나 자신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데서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 보면 극한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만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씁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반영적 트렌드일까요? 네,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갓생 살기의 형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갓생을 사는 형태들을 보면 취미활동, 생산적인 경험, 나아가서는 습관 형성이나 자기 관리에까지 뻗어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바람직하고 원대하기도 하죠. 그렇네요. 네, 당연하게도 이런 여러 가지를 실천하게 해줄 수 있는 앱이 발달되어 있고요. 네. 또 이런 갓생살기로 이끌어주는 온라인 클래스들도 덩달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각종 SNS에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이 중에 하나라고 하죠. 기록이 쌓이면 스토리가 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고 실천해가는. 영희 씨도 소문에 SNS에 기록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근데 조금 부끄러운데요. 갓생에 세 발의 피도 못 미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실일기랑 네. 오감회 이렇게 하는데 매일 사진 찍는 게요. 점심시간에 저희가 티타임을 가질 때 그 네. 커피를 찍어서 네. 밴드에 올리고요. 저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감회는 회사 동료들하고 알 것 같다. 네, 5kg 감량 모임이라고 네. 네, 저희가 각자 체중은 공개하지 않지만 줄어드는 체중은 또 공개를 하거든요.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아침마다 체중계 사진을 찍고 그거를 제 폰에 차곡차곡 지금 폴더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멋진데요. 네. 누구나 열심히 살고 싶지만 또 이렇게 참 힘든 게 네. 열심을 유지한 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갓씨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또 특히 MZ세대가 푹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갓생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갓생에 심취하는 것이 이 사회가 갈수록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일상의 작은 노력으로나마 소소하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소소한 성취라고 하니 일단은 안심이 드는데요. 취업 같은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게 바라보고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위로나 각오가 되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좋게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예, 갓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니 또 마음이 아파옵니다. 네. 네. 그럼 이 갓생 살기의 대표적인 사례도 한번 찾아볼까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침형 인간이라고 줄곧 얘기해오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퇴근 후 운동, 또 물 마시기 챌린지, 그다음 무지출 챌린지 이런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일상을 루틴을 딱 정해서 만들고요. 네. 그걸 스스로 꾸준히 지켜가는 것. 네. 네, 요런 건데 갑자기 생겨난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이렇게 한 것이고 맞아요. 이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약수터 가기? 네. 네, 그것도 조금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 아침형 인간이었잖아요. 예.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몰아가게 하는 또 장단점은 있어 보이네요. 실천이 힘들수록 또 도전의 욕망이 불타오르니까. 네, 책 속에서 이런 명언도 발견했어요. 아침에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고 늦잠은 빈궁단명의 원인이다. 좀 찔리기도 하네요. 네, 저도요. 영희 씨는 잘 지킬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 25년째 목표인데 스스로 못하고 아이 키우느라 강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있죠. 비자발적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 그 고립 공포감이라고 하는 거죠. 네. 세상의 흐름에 또 자신만 편승하지 못한 채 고립되고 제외되고 있지 않나 하는 공포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네, 잊혀지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줄임말인데요. 네. 정보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도 포함됩니다. 그 포모 증후군이 맨 처음 대두된 것은 마케팅 기법에서였어요. 네. 일종의 매진 임박, 한정판, 단독 기획 등등. 이래도 안 사겠냐며 압력을 넣고 있는 맞아요. 네, 협박에 가까운 네, 그런 모양새가 떠오르죠. 맞아요. 매일매일 정말 우리는
스마트폰만 열면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은 디지털 세상과 가세하면서 개개인의 맞춤 성향까지 고려해 자고 있는 동안에도 턱 밑까지 달려와 상수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찔하죠? 네. 유튜브 보면 요새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거 안 까셨나요? 그러니까 뭐 땡. 네. 네, 굉장한 스트레스죠. 조급증, 강박증을 유도하는 사회의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핵심인 미국 사회에서 왔겠지만 우리나라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사교육이 세계 1등인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무언의 압력이 자녀 교육에서도 유난히 팔랑기를 만들고 안 해도 될 사교육까지 부추기는데 일조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퀴즈 타임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퀴즈가 저번에 안 나와서 서운했습니다. 그래요? 네, 문제 나갑니다. 네. 습관 하나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쯤의 시간이 걸릴까요? 1번 네. 한 달, 2번 석 달, 3번 3주, 4번 66일. 네, 저는 3번 3주인 것 같아요. 땡. 아, 네, 답은 66일입니다. 네, 이유가 있나요? 그 한마디로 한 습관을 온전히 만들어 가는데 조금 충분한 시간을 들이라는 말인데요. 네. 그렇다면 갓생살기, 이 젊은 층, 특히 이 갓생살기를 이끄는 주역도 역시 MZ세대겠죠? 네, MZ세대가 생각보다 두텁잖아요. 네. 1980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를 이르니까 워낙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갓생살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기업들의 주요한 마케팅 표적 세대가 또 이 MZ세대인 만큼 갓생살기 열풍도 기업의 마케팅과 함께 시너지가 생겨나겠고요. 각종 온라인 강의 같은 생산적인 배움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무슨 챌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 폭이 넓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MZ의 상징처럼 대두되었던 갓생살기가 MZ만의 전유물은 또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오히려 자녀들이 훌쩍 커버려 시간적 자유를 확보한 50대, 네. 그리고 또 은퇴했지만 여전히 활력적인 60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어요. 네.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도 합류하고 점점 활용해가는 분위기와 함께라면 이 중년의 갓생살기 왠지 매력적인데요. 네, 그것이 바로 이 알 듯 모를 듯 한계가 없는 디지털 세상에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세대에 국한하지도 않고 굳이 트렌드를 거론하지 않아도 소소한 실천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정립해 간다면 우리는 이미 갓생러입니다. 오늘 최소한의 이슈 첫 번째 이야기는 갓생 한번 살아보실까요? 세대나 나이를 떠나 내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갓생 살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낮에 따는 태양 새벽의 별 같아 내 세상 속에 네가 매일 떠오르니까 Baby don't cry 꽉 잡아 여기 떠나 너와 내가 영원할 곳으로 Cause I can't stop 도망가자 여기 폭탄 우리 파괴하는 것들뿐이야 You're magic in my mind 정해진 운명은 없다고 하지만 수만 번 생각해봐도 눈을 뜨고 태어났을 때부터 난 Born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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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love yeah Oh Born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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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듯이 뒷공문이 쫓아가지 Yeah yeah 혼인 듯이 더 빠져대 Follow your lips 네 맘
맘에 문 열어둬 yeah. 파고들어 너의 core yeah. Forever ever long 갈 수 있게 아바카차바 멋지는 뱀을 원해 전부 다 거절해 난 너 말고 아무것도 안 담아 네 품에 난 가져 감싸줘 X's and O's 널 반복되는 매세마다 번드랩에 찾아서 게르는 겐적고 돌아서 마침 배파 너네 마지막 영원히 놓지 않나 no doubt 눈이 번쩍 뜨어졌어 너란 무섭 너를 갖고 싶어 훔쳤으니까 나를 건져 감고서 우리 사랑의 시작일 뿐이야 You're magic in my mind 정해진 운명은 없다고 하지만 수만 번 생각해봐도 눈을 뜨고 태어났을 때부터 난 Born to love ya Yeah yeah Born to love ya Oh Born to love ya 아침에 가들 때까지 Let's speed it up Let's speed it up 달아나지고 끝까지 Let's speed it up Let's speed it up 둘만의 손으로 가자 다른 사람은 안 돼 Baby you hold it I need No 명작이 명곡에게 맡겨진 소녀. 이따시에서 준비한 코너 영화 혹은 책으로 만나는 명작의 감동을 음악과 함께 풀어가보는 시간입니다. 명작이 명곡에게. 오늘은 또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감동을 공유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작품 바로 맡겨진 소녀입니다.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의 2009년 작품이죠. 맡겨진 소녀.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며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인생을 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맡겨진 소녀는 우리 존재에 가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울림이 큰 작품이 될 텐데요. 네, 저도 처음 추천을 받고 소설로 맡겨진 소녀를 만났는데요. 네. 책이 생각보다 얇아서 놀랐고 단숨에 읽어 내려가지는 문장의 예리함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 작품 맡겨진 소녀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과연 삶이란 무엇이고 또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네, 짧지만 강렬한 작품 맡겨진 소녀는 제목에서처럼 어딘가에 맡겨지는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1981년 아일랜드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소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양동이와 그 안에 반사된 소녀의 모습이라는 이미지에서 출발해 쓰여졌다고 하죠. 이 작품을 두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보석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정도로 찬사를 던졌고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선정되기도 했고 또 출간 이래 국정교과서에서 줄곧 수록되어 온 소설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읽어봄직한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작가인 클레어 키건 역시도 대단한 분으로 24년간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단 4권만을 출간하는데 이 4작품 모두가 이렇게 얇으면서도
압축된 예리함이 있어 수상과 찬사를 모두 거머쥐는 멋있는 분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아직 맡겨진 소녀 한 권만 국내로 번역이 됐고요. 나머지 세 권은 번역이 안 됐는데 기다려집니다. 네. 예, 작가는 아일랜드 출신이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웨일즈대 문예 창작을 수료한 교수이자 훌륭한 소설가로 활동해온 클레어 키건입니다. 소설을 들여다보면 정말 양동이와 그 안에 반사된 소녀의 모습, 이 부분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줄거리를 보면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인데요. 엄마는 또 임신을 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 엄마의 먼 친척집에 맡겨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쌓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엔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머리 위로 선선히 부는 바람,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작은 두려움 아래 천천히 두 눈을 뜨면
처음으로 태어난 집을 떠나 낯선 한 가정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태어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선택권이 없잖아요. 주인공 소녀도 그저 운명에 따라 순응하는 약자 중의 약자로 이 한 소녀를 통해 맡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에 맡겨진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닐까 생각됐어요. 네,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신기하게도 소설 속의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그런 것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죠. 네. 어른들은 또 이렇게 늘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이는 아가, 얘야, 뭐 죽은 아이 이런 식이죠. 네, 이런 소녀가 단 한 번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양동이를 들고 우물을 향해 물들어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양동이가 너무 무거워서 예,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7년여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이곳에서 비로소 체득하죠. 이 맡겨진 임시가정이 뭔가 대단히 특별한 곳인가 하는 궁금증이 드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네, 저는 그 소설 속에 맡겨진 이 집이 그 빨간머리 애니 생각날 정도로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 소설이 가치가 느껴지는데 똑같은 시골 가정이고 먹고 자고 씻고 소소하게 많은 집안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 겉으로는 태어난 집과 또 여타 집들과는 차이가 없죠. 내성적이고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신중한 성격의 이 평범한 소녀는 처음 이 집에 와 이런 감정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평소의 나로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로 변할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다.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는다. 길게 뻗은 아주머니 그림자가 내 의자에 닿을락 말락. 하지만 조금씩 이곳에서 자아의 눈을 뜨게 되죠. 부드러운 손가락이 뭔지 모를 것을 말끔하게 닦아내는 느낌이 든다. 아주머니의 손은 엄마 손 같은데 거기엔 또 다른 것,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있다. 여기는 새로운 곳이라서 새말이 필요하다. 나는 물을 6잔이나 마시면서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보렴, 저기 불빛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3개가 되었구나. 나는 저 멀리 바다를 본다. 2 불빛 사이에서 또 다른 불빛이 꾸준히 빛을 내며 깜빡인다. 나는 자리에 선 채 불을 빤히 보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쓴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오랜만이고 그래서 울음을 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떠오른다.
이렇게 소설 맡겨진 소녀는 태어난 가정에서는 이적지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 배려, 존엄, 그리고 하나하나 세심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어른이, 어리고 나약한 자녀 혹은 자라나는 생명에게 부여해야 할 것들이 어떠한 건지 알게 해줍니다. 경험하고 체득하게 되는 거죠.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두 가정은 자세히 살펴보면 극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어쩌다 보니 자녀가 많은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그래서 그런지 일상의 여유가 전혀 없는 가정, 그리고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흐르는 가정. 소설은 대놓고 두 가정을 비교하진 않죠. 그 대신 너무도 평범한 캐릭터들의 평범함을 통해 누구에게 일어날 법한 사실성과 진실성을 부여해주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가정과 네. 아이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아빠가 있는 가정은 비교될 수밖에 없었죠. 많은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가르치거나 애정을 쏟을 여유가 너무 없는 가정에 안타깝기도 했고요. 맞아요. 가정이라는 공간을 뛰어넘는 공동체는 소녀의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무엇을 주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소녀, 나아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가정이란, 부모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데요. 태어나 자란 가정은 환경적으로 태생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는 척박한 가운데 있던 소녀가 비록 맡겨졌지만 다른 가정에 놓이자 제대로 된 관심, 지지, 그리고 많은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한마디, 사랑을 받게 되죠. 네. 사랑을 받고 비로소 표현하고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한 이야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이 작품도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크게 공감되는 말이죠. 이 한 명의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선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과도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되었더라고요. 네, 바로 아일랜드 콤 베어리드 감독의 말 없는 소녀입니다. 맡겨진 소녀가 말 없는 소녀로 영화화 되었는데요. 소녀의 원래 있던 가정을 좀 더 현실성 있는 상상력을 더하여 다루었고, 그래서 좀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영화가 훨씬 더 자세한 묘사를 해줘서 이해하기에는 좀 편했는데요. 소설에 생략으로 주는 그 여백의 미는 네, 소설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소설에서 맡아준 부모가 드물지만 이 코트, 영화에선 이름이 코트로 불려집니다. 그렇죠. 네. 네, 코트를 칭찬하거나 평소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말의 중요성에 관해 몇 번 언급이 있는데요. 네. 영화에서 그 부분을 주안점을 좀 두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배경부터가 어두운 코트의 집, 그리고 밝은 친척집 이렇게 나오고요. 네. 소녀는 이제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도 어리지만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주죠. 네. 비로소 말문을 열고 할 말을 모두 하는 코트. 마음이 열린 순간이 아닌가 싶었어요. 특히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부성애를 깊이 느낀 소녀가 네. 누구에게 향하는 부름인지 알 수 없는 두 글자, 아빠 하면서 영화도 소설도 막을 내립니다. 맞아요. 아마 열린 결말이겠죠. 영희 씨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그 소녀가 만약에 자기 집에서 자랐다면 계속 말 없는 소녀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근데 이 친척 집에서의 이 정도의 경험만 해도 앞으로 잘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편함까지 달리기, 그리고 동화책 읽기, 깨끗하게 씻기 이런 것들로 소녀가 얼마든지 자기의 현재에서 자기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갈 것 같다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 코트에게 이들이 이 먼 친척 부부가 새 부모가 되어준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상이 가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네. 제발 맡아주세요.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명작이 명곡에게는 얇지만 강렬한 강한 흡입력의 중편 소설이자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울림을 선사해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영화 말없는 소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동구와 북구가 만나는 곳, 영경지구 동하천. 이따시의 따뜻한 코너죠.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애청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동구의 좋은 장소 제보를 기다리며 이번에 우리가 찾아간 곳 소개를 펼쳐보겠습니다. 소개드릴 곳은 동구의 서쪽 끝에 위치한 곳이라고요. 동하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소개한 곳은 주로 안심 일대였는데 이번에 조금은 멀리까지 가봤죠.
소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가 봐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 코너 취지가 구석구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 취지에 맞게 동구 어디든 가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미 봄을 만끽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갔을 땐 3월, 그것도 경칩 전이었어요. 네. 그럼 봄을 맞이하러 서쪽으로 가셨군요. 네. 어디선가 졸졸졸 시냇물 소리에 놀란 개구리가 반겨 맞아 주었을 것 같네요. 다리품을 좀 파셨겠어요? 네, 몇 번을 가봤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올 것 같은 동화천, 어떤 곳인가요? 네, 동구의 서쪽 끝 영경지구에 위치한 동화천인데요. 초행길이었지만 나름 장관이었기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네. 네. 먼저 하천이 흐르는 방향을 설명드리면 팔공산 자락이죠. 네. 지묘동 공산댐에서 방류하는 물길이 서쪽으로 흘러 영경동을 지나 동변동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금호강과 만나는데요. 네. 동화천이 장장 21km에 달한다고 하네요. 오. 예, 공산댐에서 방류해서 흐르는 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건천이 됩니다. 네. 동화천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요. 하천을 따라 산책로 걷기가 아주 좋은데요. 네. 팔공산 자락을 흘러내려와 자연 정취 그대로의 갈대밭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동화천이군요. 잔잔하고 평온한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동화천 흐름 따라 조성된 산책길이 벚꽃길로도 유명하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넋놓고 걷게 되는 맑은 길이 연상되네요. 동화천이 이렇게 여러 마을을 끼고 도는 긴 하천이다 보니 계절 따라 다양한 모습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가면 물이 적어서 모래톱이 그대로 보이던데요. 네. 대원사가 위치한 곳에서 하류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길게 펼쳐진 모래톱이 있었어요. 예, 그곳에서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맨발 걷기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네. 그리고 서원 영경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네. 주차시설, 바닥분수, 운동마당, 화장실이 널찍하고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원 맞은편 절벽에는 클라이밍 동호회 분들이 암벽 클라이밍을 즐기고 계셨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좀 아찔하고 신기하고 해보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네. 동화천 주변으로 이 깎아지른 절벽들이 병풍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자연 한 자락이 클라이밍 명소로도 소문이 났다니 활용도가 1급수인데요. 네, 가보니 참 살고 싶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몰라서 그랬지 동화천이 나름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네. 그 왕버드나무 군락이 있는데 현정 언니 혹시 버드나무 꽃이 날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버드나무는 어렸을 적에 주로 왜 물가에 흐드러지다 보니 다듬어주는 손길도 없고 약간 을씨년스럽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가까이 한 추억은 없네요. 네, 그 귀신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그 4월 중순에서 말이 되면 버드나무 꽃씨가 하얀 손뭉치 같이 날리는데요. 가볍고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저는 딱 한 번 신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동화 속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천에서 이 버드나무 꽃씨를 본다면 동화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게는 열흘, 길게는 보름 정도 꽃씨가 날리고요. 동화천에는 150년 수령의 아름드리 왕버들 2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번 봄의 끝자락에 그 절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귀한 풍경이네요. 네, 저는 여기가 또 그렇게 볕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은 물결에 반하고 낮게 조성된 돌다리가 인상적이었던 곳. 4월 중순 그쯤에 왕버드나무 군락도 꼭 찾아가 보고 싶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곳에 찾아가려면 네, 워낙 길어서 어디서든 접근이 쉬울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는 곳은 서원 영경공원에 차를 대고 산책로를 걷거나 북구 영경공원에 차를 대고 산책로를 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공의 손길이 적은 동화천은 금호강 줄기를 찾아가듯 굽이굽이 이어졌고 이름 그대로 전통미 느껴지는 서원 영경공원 주변으로 하천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산책로,
또 마주하는 절벽은 주상 정리를 꿈꾸듯 훤칠합니다. 나지막한 돌다리를 건너다 보면 쉴 새 없는 개울물 소리가 리얼하고 팔공초중학교 인근의 탁 트인 풍광을 마주하노라면 가슴과 시야가 시원해집니다. 네, 그리고 영경지구가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식당도 많고 그리고 이시아 강변로를 따라가면 롯데몰도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시면서 동화천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영희 씨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행 블로그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도전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동부 어디까지 가봤니였습니다. 네. 저희 코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구의 매력 가득한 곳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은 덤이고요.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두 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처음엔 그랬어. 편한 친구 혹 동생 같아서 치마를 입고 꾸민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두 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켜. 우리 서로의 기대야. 잠든 벤치 투명한 하늘에 물든 Sweet cherry blossom. 늘 이러면 좋겠다. Yeah. 우리 바꾼 그 이름 봄봄봄 봄. Yeah.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 넌 봄이 되줘 항상 나는 꽃이 될게. 서로를 녹여주고 열리게 해주면 좋겠다. 안 보이던 마음만 마주 한 시선 사이 겨우내 숨어있던 꽃이 피었나봐. 봄이 왔나봐. 지난 시간 이따시 최소한의 이슈에서 소개드린 율화 아나바다 장터가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율화 아나바다 장터는 4월, 5월, 6월에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반개 근린공원에서 열리고 있으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따뜻한 시선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아리
김일영. 엄마, 누가 불러 문을 여니 아직 새까만 새벽. 먼 듯 가까운 듯 뻐꾸기가 운다. 뻐꾸기 소리에는 메아리가 묻어 있다. 어미의 체온을 잃어버린 알. 그 속에서 꾸는 씁쓸한 꿈. 뻐꾸기 소리에는 깊은 계곡을 헤매다 온 울음이 묻어 있다. 바다를 텅 비게 하는 백고동처럼 산과 들판을 계곡으로 만드는 소리. 소녀는 어미의 손을 놓치고 엄마라는 이름 속에서 창고처럼 텅텅 울고 있을라나. 공복처럼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소녀와 엄마. 그들은 서로를 부르며 새벽 근처까지 왔다 갔을라나.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보네.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젠 또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주나. 빗속에 떠날 나였음 물론 알고 있는 듯이. 비가
그곳에 작은 성 비바람으로 물보라고 파도야 말해줘 파도야 소리쳐 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봄밤이 깊어가는 날 별빛 자꾸만 흔들리고 새벽산 밝아오는데 저 하늘 물새의 울음소리 그 손을 잡지 못한 것 아직도 미안해 잊으려 해도 그 안타까운 순간 세월이 흘러갔어도 아직도 그리워해 함께 있었던 기쁨을 기억하